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천지개벽한다 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두 그래프는 수원 광교의 두 단지들의 매매가 그래프입니다. 7년 전쯤에는 5억 원 정도이던 33평 아파트는 현재 거의 14억에 육박하는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도 5억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다가 7년 만에 14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이 광교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보면 광교는 어떻게 7년 만에 3배나 상승을 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변화를 만들어준 것들은 광교에 들어온 수많은 호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6년에 개통한 신분당선을 들 수가 있어요. 이건 교통호재죠. 아주 강력한 교통호재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집 앞에 한 개의 노선만 깔 수 있다면 뭘 깔아야 한다? 신분당선을 깔아야 한다. 일자리 호재가 많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관공서들과 공공기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다 광교로 모입니다. 광교에서 경기 융합타운이라는 타운을 조성하게 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겠죠. 또 이런 공공기관들이 대거 들어오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일자리들이 막 생겨납니다. 일자리 호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교 테크노밸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국책연구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약 1만여 개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광교 호수공원을 능가하는 공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실상부 최고로 조성을 잘한 그런 공원이에요. 호수만 있다고 해서 호세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광교 호수공원처럼 제대로 가꿔 놓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여기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이게 호세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호재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광교 집값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광교를 아시는 분은 이런 호재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걸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5년 전, 7년 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 7년 전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애석한 일은 이 호재들은 7년 전 그때도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거나 알고 있었는데도 광교? 그게 어디야? 그거 뭐 하는 데인데? 그런 네임밸류 없는 곳이 뭐 잘 되겠어? 지하철 그거 뭐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되게 답답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놓친 거예요. 몰라서 놓치거나 알면서도 놓치거나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어떤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그걸 무시해버리면 항상 이때 집을 못 사고 언제 사게 돼요? 이때 사게 되는 거죠. 자꾸만 이때가 되면 되게 또 좋아 보이거든요. 엄청 좋아 보여요. 지금 광교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대다수는 이 가격에 지금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없으시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호재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들을 알아야 되고 일단 알고 난 다음에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7년 후, 10년 후 제2의 광교가 되어 이런 그래프를 그릴 만한 곳을 일단 찾아야겠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는 곳을 우리는 보통 천지개벽하는 곳이라고 하죠. 이런 천지개벽을 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3부작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은 교통입니다. 특급 교통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천지개벽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 무려 12개 지역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꾹 이때 아파트 사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앞으로 교통면에서 천지개벽할 12개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반적인 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이 노선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빨간 선, 초록색, 노란 선 이 세 개가 제일 잘 보이죠. 얘네가 GTX고요. 쭉쭉 뻗어져 있죠. 위아래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들이 써 있어요.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연장되는 것들도 많고 월판선, 인덕원 동탄선, 위례 신사선 이런 것들은 아예 새로 깔리는 노선들이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노선 말고 앞으로 새로 깔리는 노선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 새로 생기는 노선들이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서쪽부터 이렇게 쭉 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안산 쪽에 초지역이라고 있어요. 초지. 여기가 앞으로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펜타 역세권이라는 거는 5개. 보통 이제 더블 역세권이 지하철이 2개 지나가면 더블 역세권이죠. 3개면 트리플 역세권. 5개면 펜타인 거예요. 이 초지역이 안산인데 펜타 역세권이 돼요. 모르시는 분들 많죠. 여기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볼게요. 일단 원래 초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서해선이라는 인천 사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노선 하나와 그다음에 4호선 이렇게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었어요. 원래도 그래도. 근데 이 서해선은 사실상 그렇게 파괴력이 큰 노선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3개가 더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신안산선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노선이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서해선이랑 노선을 이 구간은 공유를 해요. 같은 철로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신안산선을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의도,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가는 완전 신설 노선이에요. 원래는 없던. 두 번째, 얘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개통을 했죠. 수인선입니다. 수인선. 참고로 이 수인선은 분당선과 연결이 돼요. 어디서? 수원역에서. 원래 분당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수인선 타고 가서 수인선 타고 쭉쭉쭉쭉 가서 이 수원역에서 뭐랑 만나요? 이 분당선이랑 딱 만나서 여기서 그냥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수인선, 분당선 나눠져 있긴 한데 수인 분당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선이에요. 이 구간의 수인 분당선은 이 4호선과 또 선로를 공유합니다. 얼핏 보기엔 이게 하나의 노선인 것 같지만 여기 지금 4호선도 있고 수인 분당선도 있죠.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3번 KTX가 들어와요. KTX가 인천발 KTX가 또 생겨요. 이게 송도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보시는 초지를 거쳐서 쭉 내려가는 거죠. 초지에 KTX까지 들어온다. 정리하면 원래 4호선 있었고 서해선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수인 분당선이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과 KTX까지 예정이 되면서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펜타 역세권이 된다. 어마어마하죠. 지하철이 하나만 들어와도 집값이 막 뛰는데 5개. 오, 시세 볼까요? 여기가 지금 안산 단원구인데 초지역 역세권은 33평이 지금 거의 7억에 육박해요. 신기하죠?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은 5억 초반이죠. 아직 여기 안산이라는 이유로 아직 조금 억눌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죠. 중국인 많은 곳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곳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미지는 안 좋고 앞으로 호재는 되게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엄청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확 못 뛰어요.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래도 안산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들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 곳들이 앞으로 좋은 곳입니다. 광교도 처음 조성될 때 광교 5억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어요. 미분양 나고. 일반 타자로 소개해드린 곳은 펜타 역세권 들어오는 초지역이었고요. 자, 이 신안산선, 서해선, 초록색 선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지나서 시흥시청역이라고 있죠. 시흥시청역. 이 시흥시청역을 낀 요 지구가 이제 장현지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흥 장현지구. 경기도 시흥시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따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시흥시청역은 현재는 뭐밖에 없느냐? 이 초록색 서해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해선 하나만 있는 곳이에요. 별거 없죠. 이 서해선 하나만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평가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이 동그라미 2개가 보이시죠? 이게 하나는 월판선입니다. 하나는 신안산선이에요. 초지역에도 들어오는 그 신안산선, 그 초지역부터 이 시흥시청역까지 위아래로 이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노선을 공유하는 거죠. 여기서 갈라져요. 서해선은 위로 쭉 올라가고 이렇게, 신안산선은 이렇게 꺾여서 이제 광명 쪽으로 쭉 올라가요. 여의도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도 기존 서해선의 신안산선의 월판선까지, 이 월판선은 월곶 판교선이에요. 월곶 판교선, 판교까지 간다는 뜻이죠. 무려 판교를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죠. 이 신안산선이나 월판선이나 다 완전히 새로 생기는 노선입니다. 새로 생기는 노선의 특징은 뭐다? 빠르다. 표정 속도가 빠르다. 같은 거리도 금방 간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노선 2개가 더 들어오면서 현재 지하철 하나밖에 없지만 트리플 역세권으로 완전 변신하는 곳입니다. 이쪽엔 신축이 많이 없어요. 이게 다 구축이고, 신축 아파트는 이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은 이 동원 로얄 듀크라고, 예전에 제가 이 장현지구 영상 찍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때도 무슨 시흥을 들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지하철이 착공되고 완공되고 이런 과정에서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국 모든 곳의 집값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떨어지는 곳들도 많을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곳을 여러분이 들어가시려면 앞으로 미래의 호재가 있는 곳을 들어가셔야 돼요. 미래. 지금은 살기가 별로 안 좋아도 나중에 살기 좋은 곳, 이런 곳을 가셔야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지금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구축이 이제 신축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축도 치고 올라가면 구축도 계속 이 상태로 있진 않겠죠. 그 다음 잠깐 볼 곳이 이 시흥시청역에서 신안산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금방 나오는 곳이 세정거장만 가면 광명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저렴한 곳은 아니에요. 저렴한 곳은 아닌데 그냥 어쨌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광명역은 일단 KTX로 유명한 곳이고요. 1호선이 지나긴 하는데 이 1호선은 조금 유명무실한 지선이에요.
이 KTX만을 위해 존재하는 1호선. 다른 곳으로 연결이 안 돼요. 1호선은 뭐 없다고 치고 현재는 사실상 KTX 하나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흥 시청역처럼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 시흥 시청역도 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흥 시청역에서 이 광명역까지 이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둘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안산선이 좀 특이한 게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두 갈래로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것도 신안산선이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신안산선이에요. 요렇게 가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시흥 시청역으로 가는 노선이고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는 목감 쪽으로 가요. 목감지구. 시흥 시청역은 요 노선 하나만 있지만 광명역의 신안산선은 이렇게 신안산선이라고 하나로 써있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 노선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사실 뭐 신안산선 1, 신안산선 2 이렇게 있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 2개, 크게 보면 3개 노선이 더 생겨서 총 KTX까지 하면은 트리플 또는 쿼트로 역세권이 됩니다. 현재는 1개인데 이건 그리고 사실 지하철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차죠.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 어마어마하게. 광명역에서 월판선 타면 진짜 가까워요. 판교가. 광명에서 이렇게 가서 인덕원 지나서 서판교, 판교까지 가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판교까지. 자, 그 다음으로 말이 나온 김에 요 사이에 있는 광명역에서 월판선 타고 판교 가는 중간에 있는 인덕원 볼게요. 인덕원 확대해 볼게요. 인덕원은 GTX 때문에 뭐 시끌시끌했죠. 인덕원에 GTX 깔아줘 그러면서. 그도 그럴 것이 이 인덕원역을 GTX 노선이 지나가요. 이 초록색 노선이 지금 GTX C 노선인데 이 GTX 신호선이 인덕원역을 지나가는데 정차는 안 합니다. 그냥 속 터지는 거죠. 이 주민들은. 아니 지나가는데 왜 정차 안 해? 정차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 과천역에 정차를 해야 돼서 GTX는 지하철처럼 한 정거장마다 쓰는 건 아니죠. 원래 그런 논리로 가면은 평촌도 서야 되고 범계도 서야 되고 다 서야 돼요. 그래도 여기가 워낙에 좀 앞으로 좀 종합적인 환승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이라 GTX 정거장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죠 지금. 근데 GTX가 안 선다고 해도 여기는 교통 호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인덕원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볼까요? 어때요? 지금 4호선 하나만 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4호선 하나 있고 이 주변엔 별거 없어요. 그냥 다 건물도 별로 없고. 자, 그런데 이 인덕원역이 이렇게 됩니다. 뭐가 엄청 많이 막 지나죠. 자, 일단 아까 광명역에서 인덕원 지나서 판교로 가는 노선이 뭐라고 했어요? 월판선이라고 했죠. 월판선. 어느 곳에서 판교까지 간다. 월판선.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니까 엄청 못 쓰네요. 양해를 해주세요. 월판선이 좌우로 딱 지나가고 초록색은 GTX-C라고 했어요. 여기 안 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얘는 인덕원 동탄선이에요.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인동선이라고 하죠. 이게 또 깔려요. 얘는 인덕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동탄까지 가요. 동탄까지 가면서 뭐 의왕, 수원의 6개 정거장 등을 거쳐서 동탄까지 갑니다. 사실 이 인동선의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수원이죠. 정거장이 6개나 있으니까. 정리하면 인덕원도 4호선 하나만 있는 상태였는데 뭐가 생긴다? 월판선이 생기고 여기에 인덕원, 동탄선까지 생겨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천지개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쪽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착공하고 또 완공하고 이러면 몇 번 더 상승기가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왕 인동선 얘기 나왔으니까 인동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수원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수원으로 가볼까요? 이 인동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 수원이 나와요. 북수원 나왔죠? 가다가 자, 제 영상에서 한 2-3번 정도 다룬 적이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에요. 방금 봤던 인덕원에서 쭉 내려와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 이게 동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이죠. 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는 사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웅안동인데 이 위에는 연무동이고 이 아래는 웅안동이고 웅안동, 연무동에는 지하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생기죠. 이 파란색은 방금 말씀드린 인덕원 동탄선이고요. 점점 글씨가 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뭐예요? 항상 빨간색 노선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노선, 신분당선이죠. 요 다음 정거장이 이제 광교중앙역이에요. 지금은 신분당선이 광교중앙역까지 있는 거고 연장이 돼서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호매실까지 연장된다는 예타 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왔었죠. 최근에 분양한 곳이 서강교 파크 스위첸이라고 연무동에 있는 곳인데 제가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곳이에요.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이 근처가 지금 진짜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곳이 투자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되게 안 좋은데 앞으로 엄청난 호재들이 막 생기는 곳. 오늘은 교통특집이긴 한데 여기는 교통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가 현대아파트가 재건축하거든요. 우만현대. 여기가 대지지분도 되게 좋고 여기는 이제 이런 교통호재의 재건축까지 하는 곳이죠. 그 앞에 이 음안주공도 지금 재건축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여기가 정말 지하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낙후되어 있던 곳인데 여기야말로 한 10년 뒤에 봤을 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럼 가격도 천지개벽하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신분당선 따라서 가볼게요. 하서역 나오고요. 그 밑에 수원역 있어요. 이 수원역 볼게요. 이 수원역이 정말 이제 앞으로 경기 남부에서 교통의 허브가 될 만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도 지금은 수원역이 뭐가 있냐면은 1호선 하나 있고 분당선 지나가죠. 그다음 KTX가 있긴 한데 이 KTX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KTX예요. 1호선 있고 분당선 있고 KTX는 약간 부족해요. KT까지만 있습니다. 이런 곳인데 자 뭐가 많이 생겼죠. 일단 얼마 전에 이 수인선 들어와서 이어졌고요. 분당선이랑. 그다음에 훨씬 중요한 거 뭐냐? GTX C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GTX는 교통혁명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지하철 하나 깔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삼성역까지 21분, 양재역까지 19분. 믿기지 않는 속도죠. 거기다가 이제 KTX가 지금은 KT까지만 있는데 X까지 완성이 돼요. 지금 수원역에 KTX가 있긴 한데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수원역에서. 이 수원역에서 갈 수 있는 행선지가 별로 없어. 여러분이 수원역에서 KTX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 밑에 동탄까지 내려가서 동탄역에서 SRT 타고 오면 어디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수원역에서도 전국 방방 곳곳을 다 갈 수 있게 그 지제역에 연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수원역에서도 마치 서울역처럼 전국 방방 곳곳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1호선 분당선밖에 없던 곳에 KTX, GTX-C가 추가되면서 이 수인선은 분당선에 그냥 합쳐지는 거고요. 4개 노선, 4개 노선이 지나는 쿼트로 역세권이 된다. 이 4개 노선 중에 하나는 뭐다? GTX다. 그냥 단순히 한 개 노선이 아니다. GTX는. 그리고 이 수원역은 단순히 노선이 4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원역에서는 무궁화호 타면 지금도 무궁화호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29분인가 걸려요. 뭔가 GTX가 하나 더 있는 느낌이죠. 뭔가 GTX는 아니지만 경기 남부에서 교통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수원역이 될 거예요. 대한대우 이런데 이제 99년식인데 이런 데가 이런데 이제 리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위치가 진짜 끝내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수원역 바로 앞에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8달 3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가 소송을 통해서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1심에서 그것도 패하고 2심에서 이 조합이 승리를 해서 8달 3구역이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요 단지가 수푸자라고 수원 푸르지오자인데 여기가 지금 33편이 9억이 넘거든요. 여기서 좀 멀어요. 여기서 한 15분 가까이 걸리는 곳에 위치를 해요. 수푸자는. 8달 3구역은 그에 비해서 훨씬 가깝죠. 뭐 한 7, 8분 정도면 도착하죠.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들어오면 당연히 얘보다 높겠죠. 가격이 훨씬 가까우니까 수원역에서. 근데 여기 지금 되게 싸요. 이 소송에서 이긴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 오르겠죠. 상식적으로 신축됐을 때 10억을 그냥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수원역은 이미 사실 천지 개벽이 진행 중이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동탄,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탄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밑으로 이 임동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 종점이 어디예요? 동탄역입니다.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다뤘죠. 영상에서. 동탄 지금 깔끔하죠. 현재는 이 SRT 하나 있어요. SRT. 동탄역이 SRT 하나 지납니다. 현재는. 이 왼쪽이 동탄 1신도시, 오른쪽이 동탄 2신도시죠. 이 동탄 2신도시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뭐 대방 2차 뭐 이런 분양 단지들이 앞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렇게 변합니다. 아, 뭐 엄청 많죠, 뭐가. 지금 이렇게 막 얼기설기 이렇게 있는 거는 동탄 트램이에요. 동탄 트램. 동탄 내부,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램이고, 이게 동탄역에서 다 만나요. 다음에 이 글자 보이세요? GTX-A. GTX-A, B, C 중에서도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GTX-A가 신설이 되죠. 이게 뭐 거의 핵폭탄입니다. 이게 끝이냐? 저희 뭐 타고 왔어요? 아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인덕원 동탄선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뭐 인동선, 이렇게 쿼트로 4개의 역세권이 조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다? 그냥 4개가 아니고 GTX다. 보니까 지금 수원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원역이 어땠어요? KTX 들어오고 1호선 원래 있었고 분당선 있고 GTX 신호선 들어오죠. 비스무리합니다. 동탄역도 수원역 못지않게 교통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진짜 많죠. 이 동탄 2신도시만 20만 명이 넘어요. 동탄 2신도시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동탄 영상 올릴 때 동탄은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가치가 없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GTX로 20분입니다. 이 동탄은 자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죠.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에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반도체 개발하고 제조하고 하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 다니시는 수만 명의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서울에서 멀다고 입지가 안 좋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냥 지금까지는 일자리만 풍부했다면 앞으로 교통이 비약적으로 발달한다. 정말 비약적으로. 지금은 SRT 하나 있는데 지하철 들어오고 트램 들어오고 GTX 들어오고 천지개벽이죠. 여기는 이제 매수보다는 앞으로 천약이 많이 있으니까 제 동탄 이신도시 다룬 영상 보시고 천약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볼 곳은 똑같은 GTX-A 라인에 있는, 자, 한번 크게 볼까요? 저 GTX-A 보이시죠? GTX-A가 이렇게 파주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길죠? 방금 본 동탄이 여기 있는 곳 끝에 자, 쭉 타고 올라가서 요쯤을 확대해보면 대곡이 있어요. 이 대곡은 고양시예요.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에서 앞으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앞으로 가장 천지개벽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곡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유명하지만 창릉 신도시는 3기 신도시고 3기 신도시가 분양가를 엄청 싸게 분양할 거라서 그래서 되게 지금 관심이 되게 쏠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입지가 얼마나 좋아지냐 하는 곳은 대곡입니다. 현재의 대곡역이에요.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라고, 지금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곳이 대곡역이에요. 이 근처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쪽에 분양 하나 했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짜잔! 자, 뭐 엄청 많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엄청 많죠. 이 초록색은 뭐예요? 아까 봤던 그 서해선, 저 밑에 초지역부터 쭉 올라오는 그 서해선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연장돼가지고 일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가 동탄에서부터 타고 올라온 GTX고요. 서해선과 GTX GTX-A 들어오고요. 이 파란선 보이시죠? 이 파란선은 고양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또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대곡은 GTX를 포함해서 5개 노선입니다. 5개. 정말 놀랍죠? 오늘 보시는 곳 중에 가장, 이 12개 지역 중에 가장 천지개벽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곡이에요. 아예 뭐 다른 곳이 되는 거죠. GTX 포함 5노선. 왜 오늘 제목이 천지개벽인지 여러분 막 느껴지시죠 지금? 자, 그 다음으로 볼 곳이 갑자기 또 하남으로 왔는데 위례예요. 위례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도 너무 비싼 곳이긴 해서 위례는 그냥 앞으로 그래도 교통 상황이 많이 바뀐다는 의미로 넣어봅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 이 위례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청약 넣으시면서 좀 익숙하신 곳이죠. 이 위례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도시 조성은 되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지금 촘촘히 지나가는 거는 위례선이라고 트램입니다. 위례 내부에서 연결을 해주는 노선이고요. 이 위례선 덕분에 이 위로는 5호선, 아래로는 8호선, 왼쪽으로는 분당선과 또 연결이 되죠. 이것만으로 이미 교통혁명인데 또 뭐가 들어오냐? 위례 신사선이 들어옵니다. 이 위례부터 신사역 있죠? 강남의 신사역. 거기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에요. 지하철이에요. 이 위례 신사선이 이 위례 중앙역 출발해서 신문정, 가락시장, 삼성보건사, 학동사거리, 일지병원, 신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되게 중요한 곳을 지나가죠. 보건사, 삼성. 이 코엑스고요. 여기가 지금 보건사, 삼성을 직통하는 아주 노선이 아름답습니다. 강남으로 그냥 직통해버리는 그런 노선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위례 과천선이 있어요. 자, 이 경전철 위례선 복정역에서 이렇게 쭉 가서 수서 거치고요. 양재 시민의 숲 거치고요. 과천 경마공원까지 가는 위례 과천선이 또 신설 예정이에요. 교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죠. 위례에서는 5호선, 8호선, 분당선,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위례 신도시가 된다. 너무 호재가 많고 이 대중교통이 없어도 위례의 일부가 송파구이기 때문에 강남 3구인 송파구,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 자금 여력은 좀 되는데 똘똘한 한 채를 좀 마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위례라고 생각해요. 판교와 위례가 가장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위례는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또 갑자기 가볼 곳이 위로 올라가서 서울로 갑니다. 드디어. 서울은 뭐 천지개벽할 곳이 있나? 원래 좋은데 있어요. 청량리라고 GTX 노선 2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역은 여긴 지금 이미 트리플 역세권이긴 해요. 엄청나죠?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이렇게. 자, 이게 1호선, 노란색이 분당선, 초록색이 경의중앙선. 3개 노선이 이미 있는데 청량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입지로 평가받던 곳은 아니에요. 약간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고 성매매 업소들이 되게 많았던 곳이라서 그런 곳이라 이미지가 안 좋은 곳이죠. 아까부터 얘기하죠. 이미지가 안 좋은 곳이 좋다고.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무엇이 예정되면서 청량리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GTX입니다. GTX가 지금까지는 한 개만 들어왔잖아요.
GTX가 두 개가 들어와요. GTX B, GTX C, GTX가 두 개가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5개 역세권이 돼요. 펜타 역세권. 오늘 벌써 펜타 역세권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소지역이 펜타 역세권이 된다. 두 번째, 대곡역이 펜타 역세권이 된다. 세 번째, 청량리역이 펜타 역세권이 된다. 야, 우리 집 앞에는 지하철 한 개도 없는데 5개씩 지나가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고로 GTX가 두 개가 들어오는 곳은 딱 이제 수도권에 세 곳이 있어요. 강남에 삼성역이 있고 서울역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청량역이 있는 겁니다. 삼성역은 GTX A와 GTX C, 서울역은 GTX A와 GTX B, 청량리는 B와 C,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워볼까요? 자, 이 빨간색이 A, 북서에서 남동으로, 노란색이 B예요. GTX B,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 다음 C, C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삼성에서 만나고, 청량리에서 만나고, 서울역에서 만나는 거죠. 청량리가 삼성역의 어깨를 나란히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GTX 환승역 3개 중 하나라는 거. 이 청량리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인데, 서울이고 GTX가 2개나 들어오고 이미 지하철이 3개나 있는데 당연히 엄청 올랐겠죠. 아무튼 이 청량리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 추천을 해요. 이 주변은 지금도 약간 낙후돼 있어요. 가보시면 지하철이 3개나 다니는데도 낙후가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정말 천지개벽할 겁니다. 이 근처가. 제 영상 중에 아마 오늘 가장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개 받고 2개 남았어요. 이 청량리의 GTX B 노란색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곳이 나와요. 별내. 여기 왜 친숙해요? 얼마 전에 별내 자이더 스타 천양 많이 하셨죠? 그때 제가 별내역의 입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별내역 경춘선 하나만 있는 곳입니다. 경춘선. 여러분 타본 적 있어요? 몇 분 없을걸요 아마? 경춘선 타보신 분? 대학생들이 강원도 여행 갈 때 많이 타요. 경춘선. 지금 이 경춘선 하나 있는 이곳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색은 8호선이에요. 8호선이 그 잠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연장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잠실이고요. 지금은 여기 암사역까지 있는데 이렇게 연장이 돼서 쭉 올라가서 이 다산신도시도 지나고요. 별내까지 오는 거예요. 별내가 종점이에요. 다음에 이 노란선은 우리가 청량리에서부터 타고 올라온 GTX-B죠. GTX-B는 서울역, 여의도, 그 다음에 또 용산 이런 곳들을 가요. 별내 자리가 여기죠. 되게 이 별내역이랑 가까워서 입지가 아주 좋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뭐 7억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별내는 분양은 이제 끝나서 사실 이제 매수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별내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곳이 남양주에서 한강 건너면 있는 하남이에요. 이 하남은 아까 봤던 위례신도시도 하남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하남은 이 하남시청역이에요. 하남시청역 쪽이 뭐라고 할까요? 원래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하남이라고 하면 여기가 하남이었어요. 요즘은 하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위례, 아니면 가밀지구, 아니면 미사,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교산 이런 곳들은 되게 유명한데 얘네가 이런 거 없었을 때 원래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은 여기예요. 하남시청역 있는 여기. 그래서 하남시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하남시청이 구석탱이에 있어? 그게 아니고 원래 여기가 하남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신도시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약간 잊혀져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도약을 꿈꾸고 있어요. 왜 도약을 꿈꾸고 있냐? 지하철이 들어오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가 지하철이 없는 곳이에요. 지하철이 없죠. 없는 곳인데 좀 있으면 이 5호선이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5호선 개통되면서 또 뭐가 들어요? 3호선이 연장돼서 하남시청역까지 와요. 이 3호선은 이 교산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이 3호선 연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남시청도 어쩌다 보니까 뭐 이왕 어디까지 할 거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교산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정거장 올라가서 5호선 환승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남시청역까지 3호선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하남시청역이 지금 지하철이 하나도 없던 곳이 더블 역세권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아주 가깝죠. 미래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일부고 그 다음 가밀, 교산 순인데 하남시청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송파구와 멀지 않은 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강동구와 더 가깝긴 해요. 하남시청은. 이 옆에 미사신도시가 강동구와 딱 붙어 있고요. 이 미사와 붙어 있는 강동구 이쪽이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언급하는 고덕 강일지구죠. 그게 여기예요. 여기가 미사, 그 밑에가 하남시청, 그 밑에가 이제 교산신도시 뭐 이런 식인데 기본적으로 하남은 지하철이 없어도 입지가 괜찮아요. 지하철이 2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남 하면 3기 신도시나 가밀지구나 미래나 미사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하남시청역이 아직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하남시청이 지금은 가보시면 구도심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밑에 교산신도시 딱 들어오고요. 이 미사신도시 완성됐죠 이미. 그다음에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에 다 입주를 다 하고 지하철 2개가 연장이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남시청역 천지개벽 12번째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호재가 막 겹치는 곳들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되게 살기 좋은데 앞으로는 똑같아요. 10년 뒤에도 그냥 이들 그냥 꿍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는 곳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럼 잘못하면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사실 폭등론도 옳지 않고 폭락론도 옳지 않아요.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됩니다. 입지가 더 좋아지는 곳이 있고 입지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는 낙후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낙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곳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앞으로 좋아지는 호재가 많이 있는 곳들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마 역대 최고로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처음에 뭐였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총 12개 지역이에요. 이 중에 펜타 역세권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곳이 무려 3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청량리, 안산 초지역, 고양시 대곡역 이렇게 3군데가 있었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곡 역세권 청약할 때 많이 해보세요. 이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탈락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매수를 하셔야죠.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셔도 더 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여기 정 안 되더라도 이쯤에서라도 들어가시면 좋잖아요. 이런 곳들은 어떤 곳들이다? 앞으로 지금 말고 지금 엄청 살기 좋고 이런 거 말고 앞으로 미래의 호재가 만발한 곳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 이런 영상을 올리면 항상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내 거기가 서울이랑 겁나 먼데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게 안산 초지 안산 따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광교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분당 1개 신도시죠. 분당에 분양할 때 이 강북분들이 엄청 비웃었습니다. 분당 그 경기도 그 총구석을 누가 들어가냐고 정신 나갔냐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대부분. 지금 강북이 판교 분당보다 상위 입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분당은 이제 당연히 좋은 곳이죠. 근데 분당도 한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깁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잘 나가는 모든 도시는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강남 빼고. 이 하남도 지금은 되게 하남이 이미지가 좋지만 처음에 하남에 분양한다고 할 때 하남? 웬 시골이야 거기는?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 무슨 그런 데 분양을 받아? 그런 생각에 잠겨 계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만 목매시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 이 상태가 돼야 좋아 보여요. 이제 이제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이런 데 사야 돼, 이런 데 들어가야 돼, 이런 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요때가 아닌 이때, 전 안 되더라도 이때라도 노리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 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정말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길죠? 12군데를 오늘 다 하려고 한 게 조금 무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씩 할 걸 그랬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